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주문진. 동해안의 대표 항구로 신선한 해산물을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항구 수산물 시장엔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오징어들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오징어는 주문진항의 대표 특산물로 6월에서 2월까지 제철이다. 하지만 매년 오징어 대풍을 맞았던 이곳도 최근엔 그 풍경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좀 힘들지요. 많이 힘들지. 어떤 점이요? 네? 어떤 점이요? 기름값이 오르죠. 고기값은 싸죠.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기름값이 지금 7월 1일부터 또 2만 원이 또 올라간대요. 그럼 얼마예요 지금 한 드럼에? 그럼 면세유가 20한 3만 원 되죠. 과거 울릉도 독도까지 나가 조업해오던 오징어는 최근 면세유 값의 급등으로 가까운 연안 조업에 만족하고 있다. 예. 가까운 데서가 그나마 조금씩 놔주니까 운영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뭐 한 서너 시간 바다 같으면은 운영 못 합니다. 기름 한 드럼에 지금 20만 8천 원이 아닙니까? 그래, 이 사업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은 이게 종사자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선원들 생활비는 돼 있는데 생활비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분주해야 할 항구엔 아예 출항을 포기한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즐비해 있고, 북적이던 항구의 모습도 예전 같지 않다. 항구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때 분주히 출항 준비를 서두르는 홍성택 선장. 궂은 날씨지만 오징어 조업을 나가기로 한 것이다. 비 오는 날은 보통 조업 나가지 않지 않으세요? 아마 좀 비가 오면은 작업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이럴 때일수록 나가면은 또 다른 배들이 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억가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출항으로 어쩌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체납기 어선 홍성호는 작은 희망을 품고 바다로 뱃머리를 향했다. 원래 야간 작업이 대부분인 오징어 잡이지만 최근엔 낮 작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 2시간 잡으시나? 잠 2시간 잤어요. 근데 올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낮에 오징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주무실 시간 거의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밖에 못 자. 밤낮을 조업하니까. 동해안의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들의 활동이 낮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덩달아 선원들도 밤을 치새운 채 조업을 해야만 한다. 주문진항에서 약 1시간. 16km 떨어진 해상은 오징어가 가장 많이 나는 조업 지역이다. 조업 장소에 도착하자 어군 탐지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선장. 이 어군이 나타나면 자기 판독하기 이건 오징어다, 멸치다, 고등어다 이렇게 판단을 여러 번 해봐야 알아요. 이거 수없이. 바다에선 어군 탐지기만 의존할 수는 없다. 수시로 변하는 바닷속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장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이 어군은 작은 어군이거든. 조그마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면 폭을 꽉 채우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맞추기가. 놓칠 수도 있겠어요, 어군이 작으면. 그런 게 이제 조상기 고기가 내려가 2마리, 3마리 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다른 어군 찾아가고 또 움직여요.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입질 나가네. 한 번도 가는 거네. 입질 나간다, 입질 나네. 거기에 입질을 하면 오징어를 잡기 위해선 절묘한 타이밍이 필수. 그래서 선장은 어군 탐지기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오징어는 이동이 빠른 특징을 가졌기에 어군 탐지기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정확한 순간에 투승을 해야지만 잡을 수 있다.
선장의 조업 지시가 떨어지자 조산기를 이용한 오징어 잡이가 시작된다. 오징어 잡이는 체납기 어업으로 자동화 장비인 조산기가 48개의 낚싯바늘이 달린 낚싯줄을 바다로 투하해 잡는다. 이게 자동이래요. 이제 전원이 가면은 지 혼자 이제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징어를 잡고 거기에 나온 지가 한 10년 됐어요. 과거 선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물레를 돌려 조업을 했던 방식에 비하면 수월해졌지만 자동화 시스템 역시 선원들의 쉼없는 손길을 요구한다. 이렇게 수직 투하하는 과정에서 낚싯줄이 서로 엉켜 기계가 멈추기 때문이다. 낚시길이 걸어서 갔다 하고 우리 골라줘야지 내가 이 오징어 잡아오려고. 그럴 땐 풀어줘야 돼요. 선원들에게 조업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인 것이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조타실 선장은 더없이 분주하다. 안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잘못 신경 쓰면 낚시가 다 헝클리기 때문에 신경 여기서 많이 써야 돼요. 안 엉키게 하려고요. 배의 수평 유지는 오징어 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선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자 한두 마리씩 낚싯줄에 매달려 올라오기 시작한 오징어. 그러나 어군 탐지기에 나타난 것과 달리 그 양은 미미하기만 하다. 마음이 다급해진 홍성택 선장. 여기 기록 쓰는데 입질을 안 하네. 다른 선박에서 정보를 얻어 재빨리 장소를 이동해 보는다. 오징어 잡이는 특히 어군 찾는 것이 쉽지 않는 만큼 이렇게 선단이 함께 움직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혼자서 하려면은 그 넓은 바다를 다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해갖고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이래갖고 어군 찾는 게 더 수월하네. 어디 있나? 알았다. 올라간다. 어군 탐지기에 나타난 오징어의 이동 경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는 선장. 어군을 찾지 못하면 기름값조차 벌지 못하고 귀향할 수 있기에 애가 타는 심정이다. 힘들다. 그런데 가판을 바라보는 선장의 얼굴빛이 어둡다. 화탕 친 거야? 쉽게 말해 순간의 선택이 뭐 100년을 잡아한다고. 이건 흘러가는 고기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내고 빨리 이거 해야지. 좀 어획에 하루에도 뭐 어획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고. 다시 어군 찾기에 나선 홍성호. 뛰어놓고 있어. 어제나 이거 올라왔나? 올라왔다가 배들 많이 있는데 있다가. 이대로 계속 배를 움직이며 기름을 바다 위에서 허비할 수만은 없다. 홍 선장은 무언가 결정을 내린 듯 선원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대로 바다 가에 있었어? 시아크로 차 시아크. 앙카로 차고 앙카. 홍성호는 엔진을 끈 채 배를 바다 한가운데 정박시키기 위한 채비를 서두른다. 물품이요? 내가 와 이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 또 들어가지 못하게.
낙하선처럼 생긴 물닻을 투하하는 선원들. 일명 시앵크라 부르는 이것은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오징어를 쫓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박해 잡을 때 주로 사용한다. 기름 경비가 많기 때문에 딴 놓고 이거 물풍 놓고 하면은 자체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기름이 안 들어가고, 그 대신 이거 딴 놓고 하면은 어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조류 방향에 물대로 끌려가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니까 경비는 적게 나도 고기 찾는 거는 힘들고.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정박해 조업을 다시 시도해보는 홍성. 그러나 올라오는 낚싯줄마다 오징어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마리만 보일 뿐. 보통 한꺼번에 7, 8마리 올라오던 오징어가 겨우 한두 마리 보일 정도로 오늘 조업 성과는 좋지 않아. 갓 잡아 올린 오징어는 곧바로 활어 수족관으로 직행하는데, 이렇게 바다 내음을 그대로 머금은 활어 상태로 팔아야 제값을 받기에 조업은 2박 3일 안에 끝내야 한다. 여름 오징어는 그 맛과 영양이 풍부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물론 뭐 가을 오징어도 맛있지만은 지금 오징어도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아주 연하고 살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찾는다는 오징어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영양 만점 식품이라는데, 특히 이맘때 오징어의 육질이 가장 부드럽다고 한다. 오후가 되자 선원들도 조업 준비를 서두른다. 물레를 이용해서 직접 오징어 잡이에 나서는데, 좀 더 세심한 손길이 요구된다. 이빨이가 뻗어지면 오징어 올라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군이라 그래. 이빨 조정하느라고. 이빨을 고르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낚싯바늘을 확인한 후에야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오늘 조업 부진을 만회하고자 선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고유가의 조업마저 부진해 이중고를 겪는 오징어 잡이 선원들. 물레를 돌리는 손에 정성을 담아본다. 낮인데 잘 안 잡히네요. 지금 낮인데 어제가 좀 잡혔는데 오늘 이상하게 오징어 형성이 안 되니까 안 잡히네요. 선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계 소리만이 고요한 바다의 정막을 깨우고 있다. 고요한 바다와 달리 배 위의 선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양승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선원 한 명이 긴 막대를 들고 뭔가 작업을 준비하는데, 이게 죽은 고기 통에 죽은 고기까지 가지고 내는 거죠. 오징어들이 수족관에 오래 보관되는 동안 지나치게 산소를 마셔 죽기 때문이다. 죽은 오징어는 제때 꺼내야 다른 오징어들의 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죽은 오징어들은 상품 가치는 떨어지지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나중에 피 뒤져야지. 말려가지고. 가다 뭐. 내장 제거 후 선상에서 말리는 작업을 거친다. 이런 거 못 팔아요? 상해. 내가 뭐 내일 조금 더 하면 또 하면 상하거든. 그렇게 떼가지고 말리는 거. 그럼 저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세요? 그거 기안파예요. 물만 딱 마르면 기안파에 들어가죠. 기안파에서 말려버리지.
물기를 뺀 오징어는 곧바로 기관실로 직행한다. 이른바 건조 오징어가 기관실에서 탄생되는데 이렇게 건조된 오징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징어와는 맛과 가격 면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 배오징어라 이러는데 오늘 배에서 말릴 때 육지에서 말린 거보다 맛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값이 더 비싸. 갓 잡아 올린 오징어의 싱싱함과 뱃사람들의 정성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서서히 야간 조업 준비를 하는 선원들. 낮 동안 바다 깊이 내려두었던 물닻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물닻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 역시 선원들에겐 만만치 않은 고역이다. 심해 깊이 내려져 있던 물닻은 한참을 끌어올린 후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선원이 작업에 참여해도 끌어올리기 힘들 만큼 육중한 무게. 고령의 선원들이 작업하기엔 고된 노동이지만 선원들은 이렇게 닻을 내리고 올리는 일을 하루 20번 이상 반복하기도 한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사 담당 선원이 서둘러 밥을 짓는다. 물 되게 아껴 쓰시네요. 네, 아껴 쓰는 거죠. 물을. 그러니까 안 내버려. 우리 다 이렇게 그릇 씻고요. 그릇 씻고, 거기다 가면 양념 같은 거 씻고 이래요. 바다 생활에서 물은 기름만큼 아껴 써야 하는 소중한 것이다.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싱싱한 오징어. 여느 일식 요리사 못지않은 칼로리입니다. 피로 회복 효과가 있는 오징어는 선원들 체력 보강에도 도움이 된다. 날이 어두워지자 집어등에 불이 밝혀지고 잠시 짬을 낸 선원들이 저녁 식사를 한다. 선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반찬은 역시 오징어 회무침. 오징어 맛 어떠세요? 겨고. 자, 이게 양망육이 제일 맛있어. 따봉이에요, 따봉. 선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조타실에서 선장은 홀로 식사를 한다. 식사 시간도 여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책임자의 위치다. 기름값이 비싸서 가마를 좀 빼고 불을 많이 안 켜요. 2시간당 약 한 도라고. 그래도 이렇게 빼놓으시면 기름값 없네. 기름값 조금 절감되죠. 빼놓으면. 동해안을 환히 밝히던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도 이젠 사라질 위기다. 유류를 최고 많이 떼는 게 이 체납기 어선이에요. 오징어 체납기는 치광성 오종을 잡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을 밝게 하면 밝게 할수록 더 집어가 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기름 소모량이 말도 없이 많은 거지. 고유가 시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징어잡이 배들인 것이다. 새벽 시간이 되지만 오징어잡이 선원들의 일과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 선원들은 단 한 마리라도 더 건져 올리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졸리실 것 같은데 졸리고 말고 뭐 밤새게 해야 돼. 밤새서 해야 돼요? 날 후원할 때까지 하고 요새 또 주간에 오징어 물기 때문에 주간까지 하고 이랬는데 주야간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밤샘 조업의 보람도 없이 환한 불빛에도 오징어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도 밤새 100만 원 날아갔다. 달러가 100만 원 날아갔어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날아갔어요. 왜요?
오늘 밤새서 불 켜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 달러로 들라야 될게요. 1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왜 중화가 되시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잠 안 달라고. 아, 많이 졸리세요? 많이 졸리죠. 이게 지고 막히지. 어떤 데는 밑에 춥더니 막 올라도 모르고. 팔도 아프고, 고기 아프면 팔도 아파요. 발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고기 많이 먹으면 아픈 줄 모르는데, 고기 안 먹으니까.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바다라지만 조업이 부진할 때마다 선원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만다. 배 한켠에선 한 선원이 다른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낚시 바늘이 달린 낚싯줄을 직접 던져 잡는 것. 능숙한 손놀림을 가진 선원만이 할 수 있는 조업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성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어둠이 더욱 짙게 깔리면서 점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해진 선원들.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육체적 고단함은 정신력으로도 버티기 힘들다. 잠시 후 선장에 긴급한 호출이 떨어졌다. 잡아내. 바깥쪽으로 잡아내. 저기 모르나. 낚싯줄이 엉키고 말았다. 재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나머지 낚싯줄까지 엉키고 말다. 하지만 심하게 얽힌 낚싯줄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와야 나 풀어내. 와야 요 아니 끄트머리 아이고 참나. 와야 못 와야지. 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선원. 게다가 낚싯줄까지 끊어지기 일보 직전. 결국 시간이 지체되자 낚싯줄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급히 낚싯줄 보수 작업에 나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낙수가 잊어먹었다고. 그 새로 넣었잖아. 보유가의 어려움 속 과연 오징어 채나 끼어선 홍성호는 위기를 극복하고 조업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새벽 내 조업 중인 오징어 잡입의 홍성호 주변에 무엇인가 등장했다. 바짝 긴장한 선원들. 대체 무슨 일일까? 뭘 했으니까 안 와. 그 덩치 큰 게 싹 다 후벼나봐. 그거 이께서 다 넘어가 버리고. 맞아. 바로 불빛을 보고 몰려든 오징어를 먹기 위해 때 아닌 고래가 나타난 것이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시름에 잠긴 선원들에게 고래는 그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일 뿐. 오징어를 몰아낸 고래의 등장으로 선원들은 또다시 허탕을 치고 말았다. 출항 1박 2일 동안 홍성호의 어획량은 평소 조업량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 어느새 동이 터오고 홍성호는 조업 이틀째를 맡고 있었다. 선원들에게 아침은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자 희망이다. 밤샘으로 지칠 만도 하건만 조업을 위해 배를 이동시키기로 결정한 선원. 그런데 이런 선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거대한 물밭이 그만 엉키고 만. 단단히 엉켜버린 물밭은 푸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구멍이 시계가 아주 시계가. 그렇죠. 시간이 지체되자 선장의 재촉이 이어진다. 잠깐만. 묶었나? 가만히 있어. 묶었나? 묶었나? 가만히 있어. 어? 가만히 있으라고 잠깐만. 아시는 안 했으면 안 보이니까. 피곤함으로 서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지만 협동 작업이 중요한 바닷일에서 감정 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하루까지 끝났지 뭐. 이렇게 밤샘 작업을 하고 나면 나이든 선원들에겐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작업을 마친 김승진 선원의 다리가 퉁퉁 부어있다. 왜 부었어요? 서가지 하는 거지, 서가지. 서가지 이것도 언제게 했다가 갈치바리시가. 고단한 생활의 연속인 바닷일. 그러나 30년 이상 배 위에서 생활한 그들에겐 이곳이 삶의 터전이다. 선원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네, 조금 몇 시간 자다가 이제 또 낮에 또 시작해야지. 한 3시간 잠자지 뭐. 3시간이요. 다시 또 일하세요? 예. 파스 하나 줘봐. 없어. 사람이. 어디 아프나? 요거 하루 종일 오징어와 씨름하는 선원들은 모두 만성 근육통을 앓고 있다. 파스 붙이는 게 같이. 수비는 좋지 않으니까. 어깨도 아프고 작업 끝나면 파스 붙여야 돼. 파스 안 붙이면 작업 못 해요. 경력 40년의 강덕우 기관장은 근육통뿐 아니라 오랜 뱃생활에 고질병 하나를 더 얻었다. 선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기관실을 지키며 청력에 문제가 생길 만큼 소음에 익숙해져 버린 그는 어김없이 오늘도 기관실에서 단잠을 청해본다. 오전 8시가 돼서야 취침에 들어간 선원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 홍 선장이 각판에 나와 있다. 어군 탐지기에서 오징어 떼를 발견한다. 그러나 생각만큼 오징어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조업이 부진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기 있는데 입질을 안. 고기는 있어요? 급한 마음에 혼자서 기계를 돌려보는 선장. 오징어는 이동이 빨라 투승 포인트를 결정하는 선장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과연 홍 선장의 예감이 적중할 수 있을까? 기계를 돌린 지 10여 분이 지나자 오징어가 드디어 입질을 시작했다. 선장의 예감이 정확히 적중한 것이다. 홍성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 이럴 때 작업이 재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아, 산비대 사람 하나도 없나? 아. 결국 잠을 자던 선원들을 깨운 선장. 그런데 급히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부드러다. 기관장한테 얘기하라고. 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설치가 붙어가. 선원 한 명이 조산기를 움직이는 스위치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만 기관장이 급히 수리에 나선다. 이 바라 씨가 물
우리는 떨고 가지고. 어렵게 찾은 오징어를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다. 물 들어가니까 스위치 접촉 불량이 생기는 거야. 기계 작동이 멈추자 선원들 간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게 보답이 있는데 뭐 이거 누르니까 보답이 있는데 뭔 걱정 있어. 아우 저거 이제 나란히 안 들고 이게 이거 모르게 만들려고 같이 내려가 같이 올라. 중앙 제어 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조상기를 다시 수동으로 재세팅하자는 의견인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아 저거 높고 튀기고 방은 상승되지 않아. 나 이제 이리 봐. 이런 내 무릎 됐다고. 선장, 저기 같이 이게 올라도 같이 올라도 되나? 안 되지, 안 된다는데 뭐 잠깐만 기다려 진짜. 안 된다고. 아, 그 참내 물어봐.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물어봐. 우리가 두대 같이 내려가서 같이 올라와도 안 된다고? 지금은 돼요. 된다니까 하나 안 된다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배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경험을 쌓은 선원들에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안 된다고. 동시에 하강했다가 두 대가 같이 상승을 하나 되나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내놓은 의견인 줄 알면서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면 마음이 좋지 않다. 저 양반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나 옛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고 우리는 지금 이제 안 됐으니까 나가는 뭐 차이점이지만 싸만 건 없습니다. 그 돈이 안 되지 피곤하니까 서로가 조금만 넘어가는만 해도 이 싸움하는 요지가 있어. 고장났던 기계를 수동으로 재작동시켜 보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엔 낚싯줄이 엉키고 만 것이다. 그런데 풀면 풀수록 더욱 복잡하게 엉켜버리고 마는 낚시. 엉킨 부분을 절단해본다. 나쁘고 없잖아. 하여튼 나 이제 잊어먹었잖아. 조상기 스위치를 물에 빠뜨렸던 선원이 이번엔 낚싯줄을 잘못 끊고 말았다. 저 낚시 잊어먹었어. 실수가 이어지자 선원들 간의 긴장감이 감돈다. 오늘따라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선원들 간 불쾌지수도 높아졌다. 조업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를 하고만 김승진 선원은 동료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과거 11명이 하던 일을 경비 절감을 위해 5명의 선원이 해결하다 보니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 잊어먹은 거라 배터리를 2개 잊어먹은 오늘 2털 3만 원 3만 원. 저 정명도 눈이 되게 어두운가 봐.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손이 떨어가지고 자꾸 눕더라고. 손이 떨더라고. 뭘 쥐고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뒤에 걸 잡고 나. 특히 고령의 나이인 선원에게 바닷일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요거는 그렇죠. 형이 자꾸 요거도 먹고 같이 저거 먹는 거야. 형 그만 생각하지 마라. 형은 그래. 선원 간 호흡이 중요한 배에서 단 한 사람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 사람 다면 한 사람은 꼭 요걸 하는 거 다 한꺼번에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 사장이고. 이럴 땐 질책하는 사람이나 실수한 사람이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될 수도 있지. 신이 아닌 이상 100% 인간이 어디 있어? 하다 보면.
이런 감정 싸움도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바다 선원들 사이에선 오래 가지 않는다. 기관장이 선원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오징어를 삶는데 콩으로요? 내장까지. 이게 너무 맛있어요? 아, 엄청나네. 먹고 자자. 맛이 어때요? 따봉. 네. 삶았지. 이거만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자연 그대로 담잖아요. 좋아요. 싱싱한 오징어 한 입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화기애애지는 선원들이다. 그 앞에 그물은 한번 잘 봐. 오징어떼를 쫓던 홍성호가 자망어선의 조업구역에 들어오고 말았다. 나무 건물 손실 안 시키려고 그렇게 가는 거죠. 어군을 찾다 보면 이렇게 어선들끼리 조업장이 겹치기도 하는데 상대 어선을 위해 뱃머리를 돌리는 홍성. 근해 작업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선장실이 분주해졌다. 무슨 일일까? 이동한 곳에 또 다른 어선이 나타난다. 그래 차라리 그게 나아. 난 약간 뭐 하면은 조금만 진퇴의 양난이다.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찾는 일도 만만치 않은 상황. 자망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먼 바다가 가고 싶어도 뭐 자망들이 하도 많아갖고 다치면은 또 변상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한 곳에 배를 정박시키고 조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낯을 내리는 선원들.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심상치 않다. 다른 오징어 체납기어선 한 척이 홍성호를 향해 급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구역을 먼저 선점한 선박이다. 좁은 조업구역 탓에 그나마도 서로 다른 선단과 나눠서 조업을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먼저 놓고 있으니까 침입하면은 뭐 범죄자가 되듯이 안 됩니다. 서로가 그물을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게 원칙적인 룰로 알고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겨우 조업을 시작한 홍성. 그러나 오징어는 보이지 않는다. 장요 물 가는 방향이 어디요? 물 가는 방향. 물이 어디로 가라고? 게다가 상대 어선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아, 저배 거물이 망제가 우리 뒤에 있다고. 물이 흘러가면 저 배 망자하고 같이 붙으면 우리가 빼줘야 되거든요. 저 배 망제 손실 안 내려면은 그 때문에 이거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빼가지고 이동해야 돼. 자들은 그물 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우리는 몇 분이면 빼니까 우리가 빼가 이동해야 돼. 결국 홍성호는 또 다른 조업구역을 찾아 이동했다. 선원들은 활어 상태의 오징어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때그때 공기를 빼지 않으면 오징어가 숨을 쉬지 않아 죽기 때문이다. 거기가 에어 쳐가지고 배 앞에. 선도 유지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오징어 기가 이렇게 하얗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안 나니까. 호이가 하얘져요? 그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옆에 줘요.
오징어는 이런 선원들의 숨은 정성과 노력이 깃든 음식이다. 새벽 2시. 집어등에 불을 밝힌 채 야간 조업이 한창이다. 기관장은 조산기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뭔가를 다루고 있다. 오일 해주세요. 저거는 마음 안 되게. 아무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샘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루 2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지만 그래도 선원들에게 바다는 떠날 수 없는 곳이다. 고기 바다에 고기 안 나면 어민들은 그 뭐 할 게 없으니까 벌어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맛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지. 우리 같은 나이 60필인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직장을 구한다는 얘기.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배운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 안 봐주거든. 고기 안 나면 다 어민들이 다 죽는다고 봐야 돼. 고유가로 인해 과거만큼 먼 바다 조업이 어려워진 오징어잡이 어선들은 생산량도 현저히 떨어져 이제 선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생계가 걱정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조업에 필요한 경비는 3배나 올랐다. 그러나 오징어 가격은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고생한 보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없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선원들은 잠을 잊은 채 다시 힘차게 물레를 돌려본다. 배운 거 이것밖에 더 있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나 또 이거를 이제 하는 거지 뭐. 여기 참 제일 마지막 길이 아니에요 이거. 다음 날 2박 3일의 조업 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선장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기름 경비, 소모품 경비, 부식 경비 뭐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대로 뭐 적자 보는데 그거 뭐 누가 다나 그러겠습니까? 뭐 천직이 이건데 이거 당장 손 놓으면은 뭐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다른 일을 할 것도 그게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하고 있어. 바다 생활하는 거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 천직이니까. 내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이러하니 뭐 후회도 없고 나는 단지 바라는 게 앞으로 이제 유류값 좀 낮춰주고 국가에서 고기도 많이 나고 우리 어민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전 오징어 경매를 위해 홍성호가 주문진 항으로 뱃머리를 향한다. 배들이 혹시 대놨잖아. 저걸 차례차례 대놨네. 항구에는 여전히 출항을 포기한 선박들이 질비해 있다. 경비가 안 되니까나 고기가 안 나니까나 기름값 비싸고 경비가 안 되니까 이용을 못 하니까 저렇게 작업도 안 하고 저렇게 대놓고 있잖아 저렇게. 홍성호의 이번 2박 3일간의 조업 결과는 오늘 경매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경매장이 기대와는 달리 한산한 모습이다. 8호 경매가 이미 끝난 것이다. 서둘러 잡은 오징어들을 정리하는 선원들.
늦게 도착한 탓에 정성껏 살려온 오징어를 활어 상태로 팔지 못하고 모두 선냉시켜 판매해야 한다. 냉장과 활어는 가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결국 2박 3일간 선원들의 땀과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홍성호는 조업에 들어간 경비값도 벌지 못한 셈이다. 네, 아침에 18,000원에서 2만 원 그렇게 나오다가 16,000원까지 하다가 15,000원 하다가 한어는 15,000원 중기는 입산 단가는 1,800원 나왔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건 선장이 빨리 계산해갖고 빨리 들어가야 하는지 안 들어가야 하는지 그건 선장이 얘기가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고급 잡았다 들어가자 말자 얘기는 우리가 못하는 입장이고. 선장의 판단착오로 조금 지체하고 만 것이 실수였다. 주유소를 들린 홍성호. 다음 조업을 위해 곧바로 기름을 보충해야 한다. 하지만 적자를 입은 홍성호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이 없어가지고 한 30개씩밖에 못 싣거든요. 이러실 때는 어떠세요? 힘들지. 오늘 봐라 힘이 안 들겠나. 기름 안 준대. 괜찮으면 안 된대. 현찰이 없어 괜찮으면 안 돼. 주유도 힘든 상황이다. 기름이요? 카드 같은 거 있나요? 카드 되는데 신용 불량자들은 어민들도 신용 불량자들은 기름값 하실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마련이 안 돼갖고 수입해서 기름을 안 준다 그래. 돈 안 준대요? 오늘 얼마 이렇게 만들었네. 22만 4천 원. 22만 4,500원 하는데 지금 고기 두름당 10,000원 해갖고 개똥이나 못 먹을 게 있어. 1,800원 했어. 한 200만 원 적자 받고. 이거 200만 원 적자. 이틀에 200만 원 적자죠. 아우 머리가 아파 머리가. 오늘 양이 다 없다네. 없어. 거기 바깥으로 고기 찾으러 갔다가 고기 기름이 없어갖고 그거지 나가질 못해갖고 고기를 못 쳐. 선장님 바로 가세요 또? 생각 좀 해보고 길값 비싸갖고. 결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루 조업량만큼의 기름만을 넣은 채 홍성호는 또다시 출항을 결정했다.